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서 작성교실의 안정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자기소개서 이 정도만 쓰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만 쓰면 되지 뭐 여러분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뭐 이 잡듯이 해집는다라고 해서 붙는 것도 아니고요. 네, 어느 정도만 작성하신 다음에는 빨리 다른 항목으로 넘어가시든지 아니면 뭐 다른 준비를 하시든지 이 정도만 쓰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도 드리고 싶네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문항은 바로 어려우면 되게 좀 어려운 부분이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이슈와 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작성하시오. 사회적 이슈라고 하는 것이 한두 가지도 아니고 되게 광범위하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내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실 텐데, 당연히 어떤 분이 이 글을 보시겠어요. 여기는 이제 제일기획이니까 제일기획의 인사담당자, 제일기획의 현직자 분이 이걸 보시겠죠. 즉 평가자가 어디에 몸담고 있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지원하신 기업에 몸담고 있는 분이 보시니까 당연히 직무나 기업에 연관된 소재가 좋겠죠. 너무 브로드하면 뭐 괜찮은 사회적 이슈에 대한 생각을 얘기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평가에 대한 입장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그 소재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할 소재를 선택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먼저 어디에 적용하면 좋냐? 여러분들이 사회적 이슈에 대해 작성해야 되는 그러한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곳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좀 도움 받으시면 좋고요. 특히나 삼성 앞으로 이제 채용이 열리겠죠. 그 다음에 포스코 지금 열리고 있죠. 이 두 그룹의 자기소개서 작성 항목에 이게 있으니까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 볼게요. 이분입니다. 데이터 3법 개정안으로 인해서 고객 행동 패턴을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이슈 중에서 데이터 3법 개정안이네요. 데이터에 관련된 부분인데 광고회사란 말이죠. 어떠한 연관성이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데이터 3법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고객 행동 패턴을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를 뽑아냈네요. 데이터 3법은 무엇이냐?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의 3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뭔데? 이를 개정했어. 그래서 개인정보를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고려하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서 기업에 책임감을 부여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이다 라고 해서 뭘 얘기해 줬습니까? 바로 데이터 3법 개정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해줬죠. 자, 근데 제가 밑에 분석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일단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라고 했을 때 나는 데이터 3법 개정안에 어떤 점에 어떻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나의 견해를 얘기해 주는 게 당연히 두 갈씩 구성이 되겠죠. 천자이기 때문에 꼭 어떠한 주장 아니면 천자이기 때문에 글자 수가 조금 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제목이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의 형태를 통해서 나는 무슨 말을 할래 라는 부분이 있어줘야 되겠죠. 근데 이분은 데이터 3법 개정안이라고 하는 이슈를 잘 꺼내셨고요. 그거에 대해서 뭐 할 거야? 고객 행동 패턴을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측면까지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밑에 소제목은 없었어. 근데 이게 두 갈씩 구성이냐 아니냐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이 글을 나한테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100% 다 해소시켜주지 않았어요. 데이터 3법 개정안이 우리 제일기획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거야. 아니면 우리에겐 큰 위기가 되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돼. 라는 그런 얘기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뭐예요? 고객 행동 패턴을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으니까 뉘앙스 자체가 어때요? 약간 우리한테 기회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것 같죠. 이것보다 명확한 게 좋죠. 데이터 3법 개정안이 우리 제일기획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딱 주제를 박아주는 게 두 갈씩 구성이 되겠죠. 좋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벗겨주신 것 같아요. 자, 바로 나옵니다. 이제 내용이. 제가 생각하는 개정안의 이점은 개정을 했어. 이게 좋아 나빠? 난 좋은 걸로 가네요. 가명정보의 잠재력이다. 가명정보는 뭐야? 개인정보에서 이름 제거, 주민등록번호 제거, 전화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거한 데이터래요.
그런데 이게 왜 가명정보에 잠재력이 있냐? 통계 분석의 목적이라면 용도와 상관없이 고객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3법이 개정되면서 가명정보의 잠재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이점으로 보고 있다. 한마디로 뭐예요? 이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보고 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로 끌고 들어가고 있네요. 이미 앞단에 있어서 이건 우리한테 기회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넌지시 깔아줬어요. 그 다음 무엇입니까? 데이터 3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 내용을 소개했어요. 그렇다면 빨리 여러분들이 이제 입장을 취해야죠. 이게 좋아? 이게 안 좋아? 근데 나는 좋다라고 봐. 어떤 면에 있어서 좋은지 얘기를 해준 거죠. 그뿐만 아니라 또 나오네요. 전문 기관을 통해 서로 다른 기업의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잖아. 그래서 기존 데이터에 다른 데이터를 접목해서 활용할 수 있어. 그동안 민감 정보로 취급되어서 접근이 어려웠던 금융과 의료, 이제는 결합시켜서 전혀 다른 것도 만들어낼 수 있네. 무엇입니까? 역시 긍정적인 내용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면 데이터 3법 개정안, 여러분들이 선택한 이슈의 긍정적인 면, 어떤 면에서 긍정적인지 한두 개 정도 뽑아 갖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광고 시장에서도 역시 이제 뭘로 갖고 오는 거예요? 일반적인 아주 금융 쪽도 가져갈 수 있어. 뭐 아까 의료 쪽도 가져갈 수 있어. 근데 나는 어디예요? 광고잖아. 광고 쪽은 어때? 광고 시장에서도 역시 이러한 민감 정보를 활용할 것으로 생각해. 고객 행동의 디지털화로 인해서 개인이 하루에 생산하는 데이터의 양이 얼마만큼 대단하겠습니까? 그래서 개인화된 서비스를 정교하게 설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양한 변수가 필요하다. 우리 고객들 너무 많이 좀 나쁜 얘기로 까탈스러워. 그러려면 뭐예요? 그 사람들에게 맞는 다양한 변수들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 역시 무슨 말입니까? 광고업에서도 데이터 있잖아. 데이터 3법 개정안은 야 좋아. 그렇다면 고객 세그먼트를 민감 정보 기준으로 해서 세분화할 수 있어. 그에 따라 뭐 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타겟팅이 가능해진다. 예도 들었어요. 가령 금융 및 신용 정보 데이터와 결합해서 고객의 대출 상태, 잔액, 신용 점수 등의 다양한 재정 상태를 고려한 추천 서비스 우리가 고안해 줄 수 있어. 왜? 우리 광고 회사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금융회사에서 우리한테 의뢰하잖아? 그럼 이렇게 데이터 만들어서 제안할 수 있어. 특히나 우리 제일기획은 디지털 패널 데이터에 다른 데이터를 융합해서 사용해서 더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해. 뭐가 나왔어요? 광고업 쪽에 있어서의 좋은 점이 나왔고 이제 뭐예요? 그걸 우리 제일기획이 갖고 갔을 때 또 어떻게 좋은지에 대한 견해까지 나왔죠. 끌고 들어가는 게 보이죠? 다시 데이터 3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점, 기회야 어떤 면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광고업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제일기획에 있어서 이건 되게 좋은 건이야 라고 순차적으로 넓은 범위에서 좁은 범위로 끌고 들어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가한테는 더 높은 수준의 소통 역량이 요구가 된대요. 왜? 데이터의 볼륨이 커지면서 아까 얘기했던 다른 산업 간의 데이터가 막 이렇게 합종 연행되니까 협업의 중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생각해. 그럼 협업을 잘한다는 사람을 얘기하는 건가요? 특히나 민감 정보를 다루기 위해서는 도메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전문가랑 협업이 필요해. 그 회사에 대한 이슈에서 조금 더 나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제 역량으로 갖고 들어오네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데이터 3법이 개정안이 이제 개정화되면서 많은 기회를 얻을 거고 광고업까지 제일기획까지는 이런 가능성이 있고 이제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이슈가 나한테는 어떤 의미인지 얘기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필요할 거야. 그래서 데이터 분석 역량 못지않게 뭐가 필요해요?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해요. 왜? 이분은 데이터 분석 역량이 일반적인 개발자보다 덜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걸 바탕으로 의사소통에서 뭐예요? 어떠한 이슈, 어떠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사람도 중요하지. 나는 프로젝트 및 공모전 등의 협업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입증된 분석가야. 그러니까 나를 뽑아 라고 본인의 뭘로 간 거예요? 그게 나다 라고 해서 본인의 스토리로 끌고 들어갔네요. 사실 어떤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꼭 마지막에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끌고 들어가야 되냐? 꼭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기획이 그럼 앞으로는 잠깐만 앞으로 갈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제일기획이 되게 좀 좋다라고 한다면 그럼 앞으로
제일기획은 어떠한 비즈니스를 할 것인지에 대한 나의 안을 얘기해주면 조금 더 좋을 텐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이 조금 어려웠던지 아니면 이제 거기까지 간 거고 나는 또 이런 사람이니까 나를 뽑아라 라고 해서 뭐예요? 내 역량 쪽으로 끌고 들어갔다는 면이죠. 사실 조금은 아쉽긴 하죠. 하지만 뭐 이것도 하나의 글을 쓰는 스킬이니까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구조 여러분한테 구조를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썼습니까? 사회적 이슈에 대한 나의 견해를 쓰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첫 번째 이분은 이슈를 제시해 주셨죠. 그래서 데이터 3법 개정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이다라고 하는 정의를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이 이슈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니까 내 의견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긍정적인 것인지 부정적인 것인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순서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견해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이분이 처음에 대답하신 것처럼 조금 50%만 대답하지 마시고 나는 이게 광고업계, 나는 이게 제일기획한테는 어떤 면에 있어서 기회가 될 거다. 그래서 이 기회를 잘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주장 먼저 딱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1번 이슈 제시를 해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에 대한 그 견해에 대한 예시, 내가 기회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 기회가 되는지 2번을 조금 더 주제문만 뽑아서 제일 앞에다 제시, 그 다음 1번, 그 다음 2번, 그 다음 이분처럼 3번 광고업과 기업에 적용시켜서 어떤 면에서 좋은지 내용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4번은 두 가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은 해당 이슈를 하기 위해서 이런 역량도 필요하잖아. 다양한 사람들과 협업해서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통하는 것도 필요하니까 나를 뽑아 라고 해준 것도 있지만 약간 좀 내용이 쭉 가다가 옆으로 빠진 것 같은 느낌도 저는 없잖아 들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내가 분석을 해서 여기를 4번을 좀 살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일기획이 앞으로 어떠한 곳에서 기회를 좀 얻고 싶다 아니면 들어가서 나는 이런 걸 좀 해보고 싶다 라는 내용을 얘기해주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소두에 얘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좀 잘 썼다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디테일한 정보가 좀 필요해요. 이게 왜 좋아? 구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들어오는 게 좋죠. 앞으로 난 뭘 하고 싶어? 역시 다른 곳에 어떤 사례를 갖고 들어와서 여기도 이렇게 발전시킨 사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돼 라고 등등의 여러분들 예시를 좀 많이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시를 갖고 오는 거예요. 보세요. 더 합리적인 타겟팅이 가능해진다라고 했어요. 추천 서비스를 보완할 수 있대요. 특히나 제일기획은 더 큰 시너지인데 어떤 타겟팅이 가능해지는 건지에 대한 예시를 데이터로 갖고 오는 거죠. 그렇다면 제일기획은 어떤 서비스를 보완할 수 있을지 내가 제일기획 기업 분석한 내용을 갖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 가능해진다, 보완한다 라고 하는 요 내용에 있어서의 예시가 탄탄해진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보고 잘 썼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광고업 그리고 제일기획에서 나의 견해가 여기는 잘 제시해 주셨는데 그 다음에 나와야 될 내용이 이것을 뒷받침하는 예시가 또 여기에 수치, 뭐 퍼센트, 점유율, 그 다음에 뭐 어떤 실제 했을 때의 사례 이런 데이터들이 그 다음에 나와주면 훨씬 더 탄탄해지는데 이분은 여기서 이게 아니라 본인이 이제 그런 사람이다라고 해서 약간 좀 제가 내용이 쭉 하다가 옆으로 좀 빠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다는 건 좀 지울 수 없네요. 아무튼 이렇게만 써주셔도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3번에서의 승부는 결국에 이 다음에 나와야 되는 내용, 얼마만큼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성하실 때 이렇게 작성해 주셔도 돼요. 이슈, 그거에 대한 나의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그 다음에 이걸 내가 지원한 쪽에 업과 적용시켰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실제 그걸 내가 왜 갖고 오는지에 대한 바깥에서의 사례나 나의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잘 작성하셨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리고 이분처럼 근데 내가 4번을 쓰기엔 좀 약간 시간도 없어, 그리고 어차피 이거는 면접용이야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4번은 여러분들의 역량으로 이분처럼 약간 쭉 가시다가 옆으로 여러분들 역량으로 빠지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잘 쓰셨습니다. 이분은 참 잘 쓰시네요, 글을. 자,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슈 제시, 이슈에 대한 견해, 그 다음에 실질적인 적용시킨 견해, 그 다음에 어떤 것을 해보고 싶다의 아이디어 제시. 이 아이디어는 바깥에서 갖고 오셔도 돼요. 실제 이렇게 접목시켰더니 더 나은
효과를 낸 적이 있었다라는 것도 좋고, 아니면 나의 아이디어를 갖고 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체크 포인트 보고 이제 마칠게요. 소재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뭐 지원 분야와 관련된 데이터 3법에 대한 사회적 이슈를 제시해 주셔서 좋은 것 같고요. 두괄식 문장에 있어서의 굿 이 정도면 잘 쓴 거죠. 천자에서는 소제목 작성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소제목을 꼭 작성해야 되냐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천자 정도 되면은 글이 좀 많아요. 여러분들이 SK그룹 자기소개서 보시면 좀 양이 좀 되잖아요. 또 문단 나누기 했을 때는 좀 어느 정도 분량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딱 봤을 때 정리가 되는 문장을 써주는 건 좋아요. 그래서 소제목화가 제일 좋은데, 그게 힘드신 분은 두괄식 문장으로라도 전 좀 이렇게 따옴표 해주시고 작성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조는 프렙 방식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데이터 3법이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거라 생각한다. 그 이유는 무엇이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예는 무엇이다. 이렇게 세 가지. 마지막 P는 어찌됐건 또 앞에 있는 P를 다시 한번 반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글자 수가 모자르다면 제일 처음에 주장, 포인트, 그 다음에 그거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 리즌,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괜찮았던 example, 예시,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숫자가 이분 여기에서는 없었죠. 그죠? 제가 여기 보시면 이유를 뒷받침하는 숫자가 들어간 예시 제시가 없다. 그게 조금 아쉽다라고 했는데, 앞서 보셨던 요거였죠. 요거. 여기에 보시면 3번에서 제가 가장 많이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 첨삭하거나 할 때 보는 건 과연 구체적인 데이터를 얼마나 물고 들어와서 내 얘기를, 주장을 납득시키느냐라는 부분인데, 여기에서는 실제 다른 내용에서도 이 항목의 다른 부분에 있어서 숫자는 별로 등장을 안 했어요. 그래서 숫자적인 부분은 조금 더 들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간에 굉장히 잘 쓰신 내용이니까 사회적 구조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오면 이 구조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는 거. 그 다음에 4번은 있으신 분과 없으신 분이 있을 테니까 조금 더 고민해 보셔서 여러분들한테 맞는 부분을 작성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기소개 작성 교실 이 정도만 쓰시면 됩니다. 예, 이 정도만 쓰시면 되니까 여러분 좀 고민하셔서 잘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좋은 결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른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